여러분, 혹시 내 보험증권 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보물들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딱 필요할 때 나타나서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무심코 해지해버리면 이 보물은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할 이 5가지 보험은 해지했다간 정말 무덤까지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어메이징한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 가입자분들은 내 보험 증권을 펼쳐보세요. 일반상의 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보험의 최대 장점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병원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죠. 그런데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내 과실이 0%든 100%든 상관없이 발생한 병원비에 50% 100%를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내가 낸 금액만 보장받는 구조지만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처리된 병원비까지도 중복해서 챙겨줍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0%라서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비 1,000만 원을 다 냈다면 일반 실손은 보상 불가예요. 하지만 이 특약이 있으면 2003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1,000만 원 전액을,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절반인 500만 원을 추가로 현금 보상받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보장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단 1원도 공제 없이 전액 보장해줍니다. 또 4세대 실손은 입원비 5천만 원, 통원은 하루 20만 원으로 한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상해 의료비는 한도가 1,000만 원이긴 하지만 입통원 구분 없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골절이 생겨 매일 고가의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볼게요. 4세대 실손은 치료비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약체 포함 하루 2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 치료도 전액 보장이 되니까 걱정 없이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또 고가의 한방 치료는 물론이고 지금은 비급여와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 임플란트 보철 같은 치과 치료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도 차이가 큽니다. 4세대 실손은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상급병실료를 보상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최대 7일간 상급병실 차액을 100% 보장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가의 보조개 구입 비용까지 보장해줍니다. 상해사고로 골절을 당하면 팔걸이, 목발, 의족 같은 보조기가 꼭 필요한데요. 이런 비용도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서는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산재 다중타 보험과 중복 보장, 자기 부담금 없음, 입통원 구분 없는 보장, 여기에 한방치과 치료, 상급병실 차액, 고가 보조기 구입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정말 귀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홧김에 4세대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 생명사의 여성보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기간만 가입할 수 있었던 희귀한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여성 특정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여성 만성 질환으로 수술 시에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암, 뇌, 심장 질환은 지금도 다른 보험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성 만성 질환 보장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결절, 요실금, 무지외반증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흔하지만 생활 불편이 크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장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적입니다. 반면 이 여성보험은 수술만 받으면 회당 500만 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희소 가치가 있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갑상선 결절입니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약 5% 정도는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결절 크기가 작으면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해도 되지만 커져서 압박 증상이 생기면 결국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여성보험은 바로 이 갑상선 결절 수술 시 회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의 35%, 40% 정도에서 발병하는 요실금도 해당됩니다. 현재는 20-3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 보험이 판매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여성보험에서는 요실금 수술 시 무려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질병 수술비에서는 요실금 수술이 보장되지 않거나 면책사항으로 빠져 있어요. 또 1호종 수술비 기준으로는 요실금 수술이 1종에 해당되어서 많아야 20-30만 원 수준밖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염증은 앞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족부 질환입니다.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해지면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허리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을 통해서 교정하게 되고 이 여성보험은 바로 이 무지의반증 수술 시에도 50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즉 이 상품은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수술만 받으면 무조건 5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게다가 가입 가능했던 시기가 2000년 초반이라 지금쯤이면 이미 납입 기간은 끝났고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기다리면 되는 보험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는 바로 해지환급금 때문이에요.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해지하며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절대 해지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해지 대신에 해지환급금 대출이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험 유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잠깐 판매된 암보험입니다. 암에 진단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암 진단비 보험인데요. 그럼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이 보험의 장점은 단 하나, 바로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나뉘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까지밖에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일반암은 1억 원으로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사암의 발병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갑상선암이 있죠. 2022년 기준 15세부터 64세까지 남녀 전체 발병률 1위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갑상선암 진단 시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잠깐 판매됐던 암보험은 달랐습니다. 이 상품은 유사암이 갑상선암에 걸려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1:1 보장을 해줬던 거예요. 즉 같은 갑상선암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은 2천만 원밖에 못 받지만 이 보험을 갖고 있는 분은 무려 1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심지어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유사암 전부에 대해 일반암과 똑같이 최대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은 흔히 초기암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1억 원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네 번째, 1:3종 수술비 보험. 2007년 이전에 출시되었던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수술을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등급에 맞춰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3종 수술비의 진짜 가치는 보장해주는 수술의 범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볼게요. 이 수술은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잇몸뼈에 인공 치근을 심는 시술인데요.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거나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3종 수술비에서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2종으로 분리해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현재의 실손이나 다른 보험에서는 치조골 이식 같은 치과 시술은 보장받기 어려워요. 즉 이 보험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엔 백내장 치료를 위해 입원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아도 실손으로는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때문에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20만 원 한도로만 보장되면서 관련된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전체 다빈도 수술 중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술 빈도가 매우 높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1호종 수술비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1종으로 분류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만 보장되는데요. 반면 1:3종 수술비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2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안구 한쪽당 1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보장 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최근에 1호종 수술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보장 범위만큼은 지금은 도저히 가입할 수 없는 수준의 폭넓은 보장을 자랑합니다. 다만 생각하신 것처럼 3종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 보험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보장 한도의 부족은 1호종으로, 보장 범위의 한계에는 1:3종으로 보완할 수 있어 최적의 조합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일상배상 책임 보험. 이 보험은 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부주의
수수비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금을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바로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2009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일배책 특약은 대인, 대물사고 모두 자기부담금이 단 2만 원이었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만 원만 넘으면 전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2020년 4월 이전까지 가입한 상품은 달라졌습니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사라졌지만 대물사고에는 20만 원 자기부담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대물사고 20만 원 자기부담금에 더해 누수사고 시에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사고로 아랫집에 4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현행 일배책 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2007년 1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47만 원을 보험에서 보장해주고 내가 내야 할 돈은 고작 2만 원에 불과한 거죠. 즉 일상배상 책임의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곧 보장이 시작되는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죠. 정리해드리면 2009년 8월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모 생명사의 여성보험,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 2년만 판매되었던 암진단비, 2007년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일삼종 수술비,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일상배상 책임 특약까지 총 5가지였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 심지어 70만원씩 거금의 보험료를 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당장 보장받을 일이 없으면 정말 돈이 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정리를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보험만큼은 예외입니다. 한 번 해지하면 2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희소성과 지금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보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 5가지 보험은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아깝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테니까요. 이 보험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이 사이트를 통해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청구하지 못해서 놓친 보험금이 없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보험꿀단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제안하고 보장부터 청구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이거다 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 번호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